먹하고 이 겨루하고 이 마찰이 막 증가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먹이 약간 뭐 껄쭉해지거나 왜냐면 마찰 때문에 따뜻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이 되게 안 좋아지고 떡쭉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은 이제 악연 농도가 약한 걸 가지고 살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우리나라 10,000원짜리 이하 싼 먹하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본 그 고메온인가 뭐 그걸 쓰더라고요. 근데 고메온이 사실 일본 물가가 비싸서 뭐 한 3만 원, 몇만 원, 4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비싸니까 뭐 좋은 거면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 10,000원짜리랑 거의 질이 비슷해요. 별로 좋은 먹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그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하여튼간 이제 옛날 사람들이 먹을 갖다가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7살짜리 어린아이 힘 정도로 가르다 살살 그래도 살살 갈려져. 지금처럼 막 뻑뻑 갈면 안 된다. 그 심지어 옛날 먹은 얼마나 더 그러냐면 그 문인들이 어디 이제 그 밖에 이렇게 좀 여행 갈 때 문인들은 이제 거기서 바로 시 같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벼로 이런 거 다 들으면 무겁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들고 그 옛날에 그 폼이 빠져 있어요. 거기다 물 한 바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손을 막 문지르면 이게 다 목이 갈리는 거야. 손가락으로 뭐 찍어가지고 글 쓰고 물이 없다. 그럼 뭘로 해야겠어? 아멜라제 있죠. 그걸로 쓰고. 근데 그 정도로 옛날에 먹이 그 물을 이렇게. 근데 이거 단점은 뭐냐? 잘 깨져요. 바닥에 떨어진 100%도 박살나고 어쩔 때는 갈다가도 뿌개져요. 그거. 그래서 살살 갈아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이거는 좀 별로지만 이렇게 막 불이 터요. 그 악육기가 이게 잡아주기 약해요. 근데 그거 불이 터가지고 막 이거 잘 깨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살살 갈아주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신고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갈 거면 이건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송현목하고 유연목하고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유연목은 특징이 이제 기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좀 번들거리면서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고 송현목은 이제 뭐냐 이게 송현목인데 소나무를 태운 거야. 그 소나무를 태워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나무를 태우면 끓음을 만들고 이렇게 나면은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끓음을 이렇게 날려요. 그 굴뚝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끓음이 무거운 거는 앞에 있고 가벼운 건 저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끓음이 이제 입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끓음을 빗자루 살살 모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모아서 또 똑같이 악을 이제 뭉쳐가지고 만드는데 근데 이제 수염은 아무리 고운 저거를 그 끓음을 갖고 해더라도 유형물보다 입자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입자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느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무광택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보이겠지만은 이런 이제 그 관모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송원목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깊은 검은색이 오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거는 송원목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깊은 이제 검은색 번쩍거리지 않고. 근데 머리색들이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 송원목도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 노란색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돼. 빨간색 뭘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 하여튼 이제 그렇게 몇년 나눴었는데 또 산소나 하나 이런 데도 나눴었어요. 그래서 보통 안개라든가 뭐 구름 뭐 이런 거 어슴푸레한 이런 느낌일 때는 송연목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좀 그려요. 송연목 또 특징이 약간 푸른기가 이렇게 돌아요.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고 그리고 또 서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송연목을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송연목 입자감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아주 진하게 가로서 딱 쓰면 글씨가 뭐가 이렇게 딱 툭툭한 이런 느낌. 그리고 산소에서도 송연목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농담이 가볍게 이렇게 가다가 진하게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송연목 진하게 딱 찍으면은 굉장히 진한 색이 확 올라요. 그래서 이제 송연목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요새 요게 소문에 의하면 이게 진짜 소나무로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나무 태우는 것도 중국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요. 나무를 다 살림을 다 태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려면 그것도 소나무를 몇 그루가 뭐야 수고도 태워야 되고. 이것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소문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석탄가루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석탄가루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것도 그렇고 오리지널 만들려면 양이 되게 비싸요. 이런 것도 진짜로 몇십만 원 줘야 돼. 오리지널. 하여튼간에 이제 먹이 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특정 가게를
좀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우리도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인상을 돌아오고 그 한지마트에서는 중국 송목하고 유목을 팔아요. 그 한지마트에서 거기도 가격 발입해서 옛날에 초창기에 하나에 10,000원씩 했는데 지금 하나에 3만 원인가 얼마가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형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거 쓴다 치더라도 송현목이라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재밌냐면은 이거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관모 여기는 송현목으로 하고 여기는 유형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끗희끗하잖아. 나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모사를 하는데 도대체 궁금해 죽겠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기법을 썼길래 이런 희끗희끗한 게 막 보이지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동안에 막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걸 직접 보러 갔어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갔더니 세상에 이거 이제 뭐 사는 게 이건데 이거 조금 티가 나죠. 이게 성현묵이고 이게 유현묵인 거야. 그러니까 유현묵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번쩍거리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질이 다른 거야. 가죽 같은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플라시를 딱 받으면서 이거 번쩍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모르면 그렇게 막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이 또 하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 느낌대로 보는데 요 동공 검은 거는 성물하고 안에 동공 이거는 유연목으로 진하게 또 탁 찍어요. 그게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눈동자가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막 쏘잖아. 레이저를. 이걸 또 일부러 그냥 의도를 알고 이렇게 한 거야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유연목을 쓰는 거, 성물을 쓰는 걸 다 구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현목하고 유연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고 붓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카톡 혹시 열면은 거기에 그 텍스트 이제 올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알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들인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보면은 봐도 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그 큰 특징적으로 분류를 하는 건 뭐냐면은 저기 유기한류하고 무기한류야. 그러니까 유기한류는 뭐냐? 동물성, 식물성.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물에 다 녹여서 쓰는 안료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여러분들 취봉물 감처럼 물만 타가지고 쭉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물감들은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가는 세밀한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목 담체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요. 수목 담체는. 그다음에 무기한류는 이제 광물성. 이제 광물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석체, 무슨 뭐 이런 거, 금도 이제 안료로서는 되게 뭐 많이 쓰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흑선물, 뭐 이런 걸로 된 거라 다 이제 무기한류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단출해요. 그 안료가 딱 그거야.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섞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색깔들을 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좀 여러분들 내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초기 구입 비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틈틈이 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튜브문방을 썼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지금도 작품할 때 훌륭해요. 튜브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업그레이드 시키면 천연 안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좋은 안료를 딱 쓰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값이 조금 더 비싸게 매겨. 왜? 좋은 안료를 썼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인은 다 통틀어서 전통 옛날 썼던 사람들의 회화 기법 이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전승하는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하는 이 기법이 당나라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때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당나라 송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전부터 그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제 그 기법이 비단에다 교과서를 해서 이게 그 천연 안료를 써가지고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모사한 것도 있는데 그럼 적어도 1000년 이상이 그 기법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 그림도 그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0년 이상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옛날에 썼던 이런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저번에 누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일제 시대 때 그냥 확 뒤집어져 끊어져거든요. 끊어지고 그때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그림을 그 일본 화풍을 배웠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죠.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해방과 동시에 각 대학교 이제 미술대학에서 교수하면서 그 그림을 또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인데 그러고 나서 옛날 그림들은 뭐 다 끊어졌다가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또 하나의 저거는 이제 뭐 순종 때 화원 나라가 이렇게 죽으면서 화원도 많이 이렇게 화원화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흩어진 거예요. 대판처럼 뭐 돼버려가지고 그 전에 그렸던 이 그림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돼.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운 그림을 배워갖고 이제 유학을 해온 사람이 이제 이단 김문호 선생인데 이 양반이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순종 얼굴 그리고 그다음에 고궁에 있는 옛날 그림들도 묘사하고 하면서 그 화원화가의 역할을 다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 화원화가의 그 전통이 아니란 말이야. 좀 애매하게 된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 양반이 그리고 화원화가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그걸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 기량은 나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대단해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태교를 우리가 묘사할 때 막 금분으로 용 털 하나 그리는데 비늘 0.몇 미리야. 이걸 하나 그리는데 나도 흐트러져서 몇 군데 이렇게 하다가 삑사리 나고 나도 모르게 안 돼. 근데 옛날 사람은 그런 흐트러가 하나 없이 쫙 그러고 그래서 이 기량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기량들인데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당 선생의 뒤를 이어서 채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내 은사님이지 서울대 그 일락 이종상 선생님이라고 학교 때 이제 배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5만 원권짜리, 1,000원짜리 화폐를 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이당 선생한테 그림을 배웠다. 이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걸 이제 복원 옛날 그림 사실 이제 모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뒤를 갖다가 열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 색들을 이렇게 안료를 분석해. 그럼 뭐 이런 것들이 그럼 검출이 되는가? 몰선이 뭐 그런 검출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는 이 그림이 옛날 유물인데 낡았어. 그러면 이제 뒤에 배접지 딱 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작업이고 보존 처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옛날 사람들 기법이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게 10년밖에 안 돼. 그전엔 다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짐작만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 그림을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아, 이렇게 옛날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졌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도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막 다 그냥 주먹구구시야. 그냥 그 거기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 그냥 혼자 그냥 끊고 알면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금 같은 거는 뭐 이런 자료도 많이 생기고 뭐 촬영도 나오고 뭐또 하고 그러니까 아주 패치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료를 계속 설명하는 요거는 참고로 별건 아닌데 그냥 또 청목이라고 옛날에 학생 때 산 건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일본 건데 이거는 그냥 갈면 파란색 색깔이야. 그래서 이때 내가 내 기억이 내가 나를 쫓아간 사람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왜냐면은 내가 이거 마음 먹고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도 몇만 원이면은 오늘날로 물가로 치면은 뭐 10만 원 이상 될 거야. 아마 그 당시 2만 원이나 3만 원 주고 샀으면 그 당시에 내가 90년대 버스비가 100원이었거든. 100원 내고 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옆에 있는 동기님이 딱 보더니 자기도 한번 써보겠대. 잠깐 빌려달래. 그래서 야씨 나 안 쓰고 지금 맨날 구경만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가서 그거 놓고 왔네. 일본목 소면목 있었는데 차이 하여튼 일본 소면목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막 되게 비싸고 맨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쓰지는 못하고 그냥 쓰다듬고 다시 덮어놓고 그걸 알았는데
아니 그 녀석이 딱 빌려가더니 저로 큰 저로 있잖아 뭐 서해에 쓰는 거 이만한 거 거기다 이거 갖다 하늘에 그냥 복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야. 나는 맨날 쳐다만 쓰다보는 이런 놈인데 이만큼 콕 써버리는 거야. 아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고. 이렇게 개념이 없어 그래. 남이 아끼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또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기도 막 쪼잔하게 보니까 이런 먹이였습니다. 먹이였고. 그래서 하여튼 일본에서도 이거 그 먹이 생산되는데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생산을 못 한다고 해서 소나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먹도 조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텍스트에서 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유기알료 중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그냥 무슨 약장사 같아요. 약하는 사람처럼 거시하긴 한데 일단 유기알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거기다 우리 청아라 이제 요거는 이 청아하고 대자 요거는 이제 가이라트라고 거기서 팔기도 하고 한지마트에서 팔기도 해요. 한지마트에서는 중국산 팔고 가이라트는 뭐 국산 그럼 거기도 들어와서 그냥 바꾼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요거는 이렇게 이걸 편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으로 해서 팔아 이거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알갱이를 접시에 그냥 놓고 그냥 물 부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볶아. 그리고 누르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이 청화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청화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화청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화청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옛날에 이걸 갖다 또 소수 적어놓은 쪽이라고 그래요. 쪽물 들인다는 말 많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쪽이 그 그림에서 알려줘서 옛날에는 그래서 옷감 이렇게 물들이는 거 그걸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쪽색으로 해가지고 파란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간에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제주도는 굉장히 꽤 걸려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막 기간을 기다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 대자, 석간조, 자석 이름 많은데 요 두 개는 그 수묵화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거는 먹하고도 잘 섞이기 때문에 뭐 깊은 숲을, 소나무 이런 거는 얘를 쓰고 바위나 나무 그런 얘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는 엄밀하게 하면 얘는 이제 무기알료예요. 크게서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입자가 워낙 고와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기알료처럼. 그래서 요거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자라는 색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대자. 그러니까 여러분 튜브물 가면 대자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또 뭐가 문제냐? 그 대자는 또 일본식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자석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나라는 이걸 또 석간조라고도 불러요. 그 우리나라에서 석간조는 이런 편체가 아니라 가루로 이렇게 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석간조 색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아주 황토 중에 빨간색이 있어. 그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황토 빨간색에 가까운 그 색이 있고 그 색깔마다 또 이름을 다 붙여놨어. 무슨 율분단이, 뭔단이 막 여러 가 붙여놨는데 대표적인 석간조 하면 약간 빨간색 기운이 강하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 그림들 보면 무슨 빨간색 나무 기둥 같은 거 그런 거는 석간조 이렇게 뜯치잖아요. 옥사한 색이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황토색 이런 색에 가까운 색이 또 있고 뭐 분류를 되게 많이 해놨어. 그래서 그게 다뭐 토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요건 이제 용어 명칭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우리는 근데 맞다는 석간조라고 부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식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편체를 만들었으니까 자석이라고 자가 붉을 자자예요. 자석 붉은 돌이라는 뜻인데 자석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대자는 조금 애매해. 그거는 이제 그 인공 튜브에 있는 색을 대자라고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뭐 대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자꾸 모르게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요 이제 석간주 자석하고 쪽 화청 이제 그 수목할수록 많이 쓰고 되게 많이 쓰는 이제 난료고 그다음 이제 많이 쓰는 난료가 이제 그 연지예요. 연지. 지금 이제 연지 이거는 가이라트에서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는 벌레, 연지벌레라고 해가지고 동물성으로 만든 게 있고 하나는 식물성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꽃을 추출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연지군지 할 때 쓰는 말이고 되게 오래된 말이고 그 동물성 알료 이거는
그 연지벌레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초등학생 막 공포로 질리게 했던 막 벌레로 막 딸기를 만들었대 막 이런 소문이 났던 게. 하여튼 이제 연지는 색깔이 이 두 개가 되게 저기 뭐냐면 엄청 예뻐요. 썩으면. 그래서 나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색이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예쁜데 문제는 이게 또 좀 잘 번지고 잘 이렇게 떨어지고 뭐 사실 변색 뭐 이런 게 좀 약해. 내구성이.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게 딱 연지로 색을 그려놨는데 다 그려놨 이거 했는데도 다음에 여기 물이 담겨있는 여기 안에 또 번지고 막 이래. 겁나 한번.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우리 연구센터에서 실수로 이걸 갖다 한번 엎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와, 이 가루가 세상에 계속 나오는데 이 가루 한 개에 0.1mm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루 한 개가 어느 이렇게 날아다니면 이거 툭 떨어지면 여기서 빨간색 확 번져버리는 거야. 아, 뭐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거 없어지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줄 몰라. 그렇게 막 예민하게 확 번져. 이게 여기다 잠깐만 보여줄게. 지금 이게 가루만 살짝 이렇게 넣어놨는데 물 담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확 번져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 벌레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나더라도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걸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가루 살짝 몇 개 이렇게. 여기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좀 변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보다시피 이거 완전히 이제 빨간색 되게 예쁜 빨간색이 나오고 근데 하여튼 이게 좀 번지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요 식물성 이거는 연지벌레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가이라트에서 이렇게 팝니다. 이거 팔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본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파는 또 연지가 있어요. 이건 한지마트에서 파는데 이것도 이제 천체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빨간색은 이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좀 안정적이에요. 번지거나 이런 거 없는데 그 대신 이제 색이 조금 탁해요. 이거보다 약간 좀 다운되는 색이라서 뭐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연지 천연 뭐 하면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셋 중에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요거는 좀 그래. 너무 쓰기가 힘들어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기 뭐야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양웅이라고 있어요. 양웅. 이게 이제 코치민이라고 어디야 멕시코인가 어디에서 선인장에서 그냥 기생하는 그 벌레예요. 근데 걔네들을 잡아서 말려가지고 뭐 빻는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 벌레가 이것도 그 원재료인데 이게 이제 양웅이라는 게 뭐냐 양이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야. 서양에서 들어온 홍색이라서 그 전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되게 비쌌어요. 특히 이제 제백석이라는 중국 화가는 이 양웅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림값을 따로 내가나 어떤 하나는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여기 2,000원 따가지고 왜 2,000원이냐 양웅을 썼기 때문에 2,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백석이 즐겨 쓰는 색깔이고 요거 색깔도 되게 예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해서 많이는 안 쓰는데 요새 이제 빨간 알료 한번 해볼 만해.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홍색 계열 이렇게 가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그 알료가 이거예요. 등황. 노란색. 등황색인데 요거는 그 나무 수액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낙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쓰기가 편해요. 그 접시 하나 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접시에 넣고 이렇게 갈면 돼요. 그냥 이거 갈면은 이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이 이것도 엄청나게 이뻐요. 그 일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요 지금 내가 소개해줄게 요 색깔들을 그 기존에 있는 추구물감이나 뭐 기타 다른 색깔과 비교했을 때 아주 그냥 되게 어마어마하게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격이 좀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면은 10만 원 넘어갈까. 근데 이것도 크기별로 이제 그 파는데 막 하면서 한 2만 원, 뭐 3만 원씩 파는데 이것도 좀 그래도 오래 써요. 갈아서 그냥 찔끔찔끔 쓰는 알루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씁니다. 요게 이제 다 이제 유기알료의 대표적인 색깔들이고, 그래서 여기를 색깔을 갖다 섞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쪽하고 하청 어디 갔죠? 쪽하고 얘 노란색을 섞으면은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얘랑 또 계자를 섞으면은 자석을 섞으면은 또 진한 그 진한 찐노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 그림들이 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 가루예요. 이게 그 입자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일 가까이 있는 무거운 그 가루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먹으로 이제 그 반죽해서 만들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저기 뭐야 악교에다가 이렇게 풀어요. 그럼 얘네들이 잘 풀리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손으로 비벼야 돼. 그러면 풀리는데 그 물을 가지고 걸러서 색을 칠하면 뭐가 틀리냐면은 이 입자가 굵은 걸수록 색이 진해요. 입자가 얇은 그 가는 걸수록 그 색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색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기 뭐야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관모 같은 거 가장 진한 색을 갖다 낼 때 요 색을 써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먹으로 막 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까지 칠하다 먹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진한 색이 안 온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를 맨 마지막에 한 2번 딱 발라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또 지금까지 봐왔던 진한 색 중에 가장 진한 색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건 이제 천연 소년이라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고, 또 하나는 뭐 카본 가루로 석유 또는 가루 그걸로 만든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진한 색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이제 작업할 때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유기알료들은 이제 다 이 정도 범위고, 아까 거기다 이제 다 써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알료제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색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석청, 석로, 주사, 그다음에 석황. 이제 석황에서 자황, 우황에 다시 분리가 되는데 그냥 석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란색 계열,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나 봐 옛날에도. 그래서 요거는 옛날 사람들은 많이는 못 쓰고, 그래서 등황을 주로 이렇게 많이 써서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돌가루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돌을 깨서 이걸 만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먹한 것처럼 돌을 깨가지고 이제 수비를 하는데 물에다 이렇게 흘리면은 무거운 거 입자는 여기, 가벼운 입자는 저 멀리 간다. 그래서 그거대로 구분해서 거기다 번호를 매겨.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성록 5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걸 5단계로 구분했는데, 성록 5번이면은 초록색 중에서 제일 밝은 거, 제일 입자가 고운 거. 여기는 이제 석청 1번, 그러면 제일 진한 거, 파란색 중에서. 그래서 그거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나온다. 중국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거 좀 사기가 요새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 내가 저는 유학 시절에 이제 오죽에 샀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석청하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같은 돌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 진한 거부터 내는 거고 1, 2, 3, 4, 5 이렇게. 그리고 주사도 이제 그렇게 1, 2, 3, 4, 5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갖다가 이제 보통 경면 주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주사도 오리지널 천연에서 한 채취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막 그때 그전에 우연찮게 방송에서 봤는데, 이런 애들은 돌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좀 깨서 만드는 건데, 얘는 이 돌덩어리 이끼리 하여튼 어떤 거는 보니까 까르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그거 갖다 일일이 손으로 막탁 하는 거야. 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 되게 힘들었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다 캐서 그걸 또 다 부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구리 성분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요것도 그렇고, 여기 다 죄다 이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이렇게 막 묻히고 만들다 하고, 이제 옆에서 누가 친구가 빵 준, 그래 고마워 하고 먹고 그러면은 안 좋다 이거야. 어떤 독에 중독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손을 항상 좀 깨끗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갖고 가.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색이지만은 이거 말고 두 세트가 더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이 뭐 색을 갖다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있네. 이거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한 거.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중국에서 화청, 그다음에 이걸 자석. 이것도 뭐죠? 이것도 자석이네. 이것도 이제 여기도 색깔을 그 진한 거, 흐린 거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것도 되게 오래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건데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잖아. 다 안 쓰고. 그러니까 석체를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들이 생각외로 오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석체를 쓸 때는 찌끈찌끈 쓴다고. 많이 크고 관련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외로 오래 쓰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이 좀 비싸지. 나중에 이게 사놓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대학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누누 얘기하잖아. 이거 유화물감 이거 프랑스제 어디쯤 최고급 이거 뭐 4만 원, 5만 원 한다고. 이 유화물감 이거 한복 쭉 짜서 쓰면 끝이야. 한 번에 쑥 날라가고. 근데 얘는 엄청 오래 써.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유기하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석체 요거 계열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까도 1부터 5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쓰기에 제일 편한 거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 중국 제품을 했을 때. 그럼 요거는 그 서원필방에 이렇게 팔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석청 2번 혹은 3번 두 개 뭐 2번 하나 3번 하나 여기 10g 단위로 파나 100g 단위로 파나 이거 뭐 있어요. 그람 단위로 가격이 나와요. 그럼 뭐 100g이 최소 뭐 합니까? 뭐 10g, 15g 이렇게 해서 그 감이 있어. 있는데 만약에 전화로 주문할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중국 주사도 괜찮은데 중국은 이상하게 빨간색 계열이 조금씩 탁하더라고 한국보다. 그래서 주사는 중국 거 뭐 써도 되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경면 주사로 표현하고 가일에서 팔아요. 이거는 좀 당연히 비싸겠지 그 중국 거보다. 그래서 경면 주사 가게에서 사도 되고 그 서원 필방에서 중국 주사를 사도 중국 주사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뭐 쭉 있는데 그 주사는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2번, 3번, 2번 뭐 1번 같은 건 좀 진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참고로 색깔 중에 주표라는 색이 있어요. 주황색. 그 뭐냐면은 그런 주사를 갖다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풀면은 악유에다 풀면 이건 석체는 다 악유에다 이렇게 섞어서 써야 돼. 접착을 써야 돼. 악유에다 풀면은 주사가 이제 밑에는 무거운 거 가라고 위에 뜨는 게 있어. 주황색으로. 근데 그거만 또 따로 모아서 주황색 그 편체를 또 만들어서 주표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이것처럼 원래 성분은 무기한료인데 너무 그냥 가느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편체로 만든 게 있어요. 지금은 얘기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주황색 색깔을 옛날에 연단이라고 해서 인공으로 만든 그 알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제 중국의 그 중국 석체는 석청이나 석무기는 한 2번, 3번 정도는 여러분이 쓰기가 좀 편하고 그 가일에서 만든 석체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가일에서 만든 건 직접 봐야 돼. 그거는 보통 1번부터 10 몇 번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색이 그만큼 되게 폭이 다양한데 한 10, 지금 우리가 쓰기 12번 정도, 11번 정도가 쓰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석청, 석록 위에 우리나라 가일이나 업체는 또 뭐냐면 남청, 무슨 하이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색을 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돌가루가 이만한 그 파란색 돌덩어리야. 석청으로 만든 돌덩어리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알료로 쓰는 건 얼마 안 돼. 한 줌밖에 안 나와.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도. 원래 그 돌이 이만큼 있으면 다 완전히 다 파란색이 아니라 막 잡색 석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막 깨다 보면은 잡석이 막 섞여요. 그래서 순도가 높을수록 이게 당연히 높고 고급스럽고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색이 좀 밝은 거는 그만큼 그 순도를 높게 제조를 했다는 거고 그 중국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잡색이 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단청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덩어리 딱 하면은 알료를 막 쓰고 나머지 이제 잡석이 섞여 있는 거 그걸 단청을 썼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청을 갖다 지금 옛날 그 전에는 원래 이걸 써야 되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4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페인트예요. 페인트고 뭐 아크릴이나.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심각했던 건 숙련 화재 때 그거 갖다 전통 이런
섭취해서 나온 알료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서동에 뭐 일본산 인공소재를 쓴 거예요. 그 인공소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리가루, 생유리가루. 그래서 그 고온에 그냥 구워가지고 색깔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섭취보다 사실 안정성은 있어요. 딱 고온에 2000도 이상에서 구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천연보다 색감은 많이 떨어지죠. 확연하게 떨어지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필요한 색을 갖다 구입하면 하여튼간에 과일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석청, 석록, 11, 12 그 사이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뭐 농구 하엽이니 감청이니 뭐 이런 또 밑에 색분류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사색을 빼놓고 석청, 석록 만들고 약간 잡석이 섞인 거 그럼 그건 뭐 감청 또 뭐 가면 남청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약간 그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써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그 깡통색은 고급 석청, 석록, 오리지널 고급이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중국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색깔들이 나와. 이제 그것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어려운 색깔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게 연백이에요. 이게 연백이 그전에 연분이라는 말도 쓰긴 했는데 연분은 뭐냐면 하얀색 화장품이야. 그러니까 옛날 여인들이 이걸로 화장했어요. 흰색 무슨 뭐라고 하냐 그거 밑에 하얗게 칠하는 거지 이거 피부 파운데이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로 그걸 썼으니까 피부가 많이 상했겠지. 거의 나비 중독됐다시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저게 요즘 나온 게 그 뭐였더라? 영조가 되게 막 아끼는 딸 공주가 있어요. 그 전문가에 죽었나 봐. 그래서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그 안에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도 상하지가 않고 어떻게 밀봉이 돼서 이렇게 좀 묻혔나 봐. 그걸 갖다 고분 방문을 한번 전시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공주가 쓰던 막 그 물품들이 다 이렇게 그대로 전시해서 근데 화장품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염분이 또 있어. 우리는 이제 그게 관심이 딱 가면 염분? 연백인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호분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잖아요. 호분. 그 일본산 알료. 근데 이 호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합분이라고 해요. 합분. 그 조개가루를 이렇게 좀 빻아가지고 조개가루 빻아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또 호분이란 말을 뭐 용수 붙여버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연백을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이걸 호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중국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호가 오랑캐 있잖아. 중국 애들은 그런 지네 나라 밖에는 다 오랑캐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알료예요. 그래서 호분 오랑캐 가루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럽에서는 납으로 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색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이나 뭐 중세 사람들이 납으로 된 거 갖고 이렇게 썼어요. 식기라든가 뭐 이거. 그 로마 사람들 귀족들의 상징이 뭐냐면은 그 납으로 된 식기로 이렇게 딱 식사하는 게 그 사람들이 특권이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신음실을 알았겠지. 그냥 납중독 돼가지고 왜 그러니 그러면서 내가 신음실 알았을 텐데. 하여튼 이 납을 갖다가 부식을 의도적으로 시켜가지고 부식을 시키면 하얀 가루가 이렇게 올라. 그거 갖다가 긁어가지고 만든 게 이게 호분이에요. 이게 그 연백, 정확히 용어는 연백. 옛날에는 호분이라고 했고. 하여튼 간에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이게 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것도 당연히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고 이것도 다 전략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수입이 하얀 가루, 백색 가루. 그러니까 이 통관이 되게 까다로워.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막 들어왔다 어쩔 때 몇 개월 동안 뭐 안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구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 연백처럼 하얀색을 발색을 잘 내주는 흰색 알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처럼 이건 너무 막 밝게 화사하게 다 흰색이 나와가지고 이 연백을 바르는 딱 칠하는 순간 그림이 확 달라. 완전히 화려해지는데 근데 이건 이제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 납이라는 것도 단점이긴 하지만은 이 경우에 따라서 까맣게 또 이렇게 변색이 돼요.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미 알았더라고. 그래서 이 변색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하는 법 조치들을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때 몇 가지 얘기를 했더라. 그 잊어버렸다. 무슨 씨앗을 뭐 입에 뭐 해서 그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옛날 그림에 보면 가끔마다 인물들이 조금 이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연백이 이제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구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써보시다 한번 구입해봐도 돼. 이런 파트 이것도 아그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바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왜 저거냐면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데 배체를 하잖아요. 배체를 하면은 배체는 뭐냐면 이 비단이 몰이 이렇게 서글서글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서 배치를 할 때는 이 성글성글한 이 비단 사이에 얘가 알료들이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튜브로 하게 되면은 튜브감 흰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은 튜브감 너무 이렇게 좀 세밀하니까 배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이 배적을 할 때 이게 훅 번질 수가 있어요. 너무 튜브감이 가느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입자감이 있어가지고 비단 아래에 탁탁 박힌단 말이야. 박혀니까 배접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구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좀 그걸 내가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인사동 가면 이제 방해말이라고 팔아. 하얀 방해말이 하얀색 돌가루인데 옛날에는 그걸 다 백악이라고 해서 백악. 흰색 돌가루 깨가. 근데 그거는 이제 색감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그리고 돌가루라서 모래 좀 입자가 너무 굵거든. 모래가루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저거인데 그거 하나만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내가 튜브물감하고 방해말 가루를 같이 섞어서 딱 칠하니까 효과가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파는 호분 조개가루 그거는 상당히 또 불안정해요. 색이 잘 이렇게 떨어지고 뭐 깨지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호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게 되면은 아마 뭐 줄였을까 아구에다 그 반죽을 해가지고 한 반나절을 막 칠해야 돼. 주물르고 문지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조개가루 입자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걸 발라줘야 되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발라버리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호분가루는 그래서 내가 보기 그다지 이렇게 좋은 흰색 재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색깔이 좀 탁해 호분은 hir기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뭐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호분에 대가 이러면서 막 하는 장면 나오면 아니 별로 좋지 않은 알료를 갖다 열심히 쓰면서 대가 좋은 알료를 갖다 이렇게 좀 찾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이 사실 그래도 제일 애매한 알료긴 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할 때는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쓰고 싶은 사람 하나 이제 구해도 되고 이거는 가입에 있을 거예요. 이걸 구하거나 아니면 가격은 튜브물감하고 방해말도 가위로 파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악유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흰색 바르면은 비교적 안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는 비단이 조금 옛날 거에 비해 촘촘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한데 옛날 비단 되게 손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사오게 된 비단보다 2배는 더 넓어요. 공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일단 교반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다 메꾸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공간이 넓은 악유로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을 발임질이라고 발임질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을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악유가 싹 열리면 뻥 뚫려버려요. 한번 뚫려버리면 이거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 다시 처음부터 다 교반을 해야 돼. 고구마 이렇게 칠한다고 잘 안 메꿔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뒤에 배체를 되게 두껍게 하는 거예요. 두툼하게. 그럼 앞에서 물질 발임질을 많이 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배체를 많이 했던 것도 많이 썼던 아저씨들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때 주무로 보여줬었나? 하여튼간 경기장 태조호전 같은 거 청포고 원래 뒤에 다 석청으로 다 해야 되는 그 정도 석청을 다 하려면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한 수백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 양이 그거 다 하려면. 그러면 생각해보고 지금도 이거 하나에 3만 원 청년 할 텐데 수백 개를 갖다가 바른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요거에다가 아까 화청을 섞어가지고 뒤에다 메꿔버린 거야 이거. 그다음에 앞에서는 석청으로 딱 쳐. 제작비가 이제 반이 절약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체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석체류, 알갱이가 있는 입자류 같은 거로 배치를 다 하고 앞에서는 이런 유기알료로 수용성 알료로 가볍게 단체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가장 나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또 채색화의 또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처음 들어서 이렇게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카톡에다가 그 색깔 이렇게 좀 올려놓은 거 있어서 한번 보면은 좀 생각날 거예요. 뭐 지금 얘기했던 석청, 성농, 뭐 양호 뭐 이런 거 다 이제 있을 거라고 하고 그냥 구입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톡으로 또 개별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 뭐 물건 이 색깔로 사러 어디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몇 번 까먹었어요. 뭐 이런 거라던가.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 시간 내서 인사도 한번 이렇게 투어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 삼아서 그래서 그 가게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가서 뭐 어느 집에서 뭐 팔고 어느 집에 뭐 팔고 이런 거 보면서 일단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한번 구경하고 나서 그래 내가 오늘 갑자기 어제 가다가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냥 한번 쓰지 뭐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일 가가지고 딱 저거 주세요. 찜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석체가 진짜 우리는 이제 그 사업 때문에 이제 그 사잖아. 알고 사는 가해 가서 주고 사는데 와 진짜 이거 몇 개 한 이만큼 사잖아. 사갖고 그 결제하려고 그러면 몇 백만 원. 와. 우리는 이제 많이 쓰니까 뭐 그 정도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세필이 있는 사람은 쓰고 없으면은 마음껏 해도 되는데 3연습을 오늘 좀 할 거예요. 끝내서.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저기 종이랑 일단 먹집으로 해도 되니까 먹집 하나 찾고 이쪽으로 그리고 그때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잠깐 쉬자고.